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오랜만에 진짜 이 피바다 같은 피바다를 현재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는 26.4K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7%가 넘는 이런 하락을 보이고 있고,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거의 7%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700달러 선마저 무너지고 말았어요. 그런데 이 XRP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무려 마이너스 17%, 정말 그야말로 폭락을 하면서 이제 0.5달러 선도 무너지고 현재는 0.48달러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XRP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,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느냐, 그 이유를 좀 정밀하게 살펴보면, 일단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새벽에 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 SEC의 중간항소 신청에 대해 승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온 시간이 보시는 것처럼 새벽 2시 57분에 이 코인니스에서 보도가 됐었고, 그리고 이 코인니스는 어느 곳을 출처로 보도를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웨일 와이어라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보도를 했다라고 써 있어요. 그래서 이 웨일 와이어의 이 트윗을 한번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법원의 문서를 첨부를 하면서 이때 시간이 오전 2시 반에 이 트윗을 올렸던 겁니다. 그렇다면 이때 이 문서가 공개됐을 이쯤에 이 XRP의 가격을 한번 보면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 2시 반이 요쯤이니까 아마 이렇게 이 하락을 했던 요 구간이 법원으로부터 이 SEC의 중간항소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오면서 요런 하락을 했던 것 같고,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바로 반등을 하면서 또 한동안은 계속 그 가격대에서 좀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리플이 이 0.5달러도 깨지고 정말 폭락을 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 중간항소 신청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? 그것을 또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악재가 한꺼번에 좀 터졌다라고 보여요. 그래서 우선 요거부터 좀 보시게 되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간밤에 또 이런 보도를 했는데, 보시면 스페이스X가 3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게 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사 타이틀인데, 요 보도한 시간을 보면 미 동부 시간으로 17일 오후 3시 한 반경이었습니다. 그러면 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 정도냐면 요게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반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새벽 4시 반,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처음 보도가 됐던 거예요. 그런데 요걸 또 보시면 이 워처 그룹, 그러니까 이 워처 그룹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세계적인 뉴스나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좀 빠르게 전하는 좀 매체인데, 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고서는 명확하지가 않으며 현재로서는 이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그것을 확인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.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의 악재로 작용됐을 가능성이 크고,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워처그루가 가장 빨리 이 소식을 전했는데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거대 부동산 회사인 에버그란데,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헝다라고 알고 있는 이 헝다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이런 트윗을 보시는 것처럼 오전 6시 1분경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워처그룹에서 가장 빨리 이 소식이 나왔고,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,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장 빨리 나온 기사를 찾아보니까 오전 6시 39분쯤에 중국의 헝다그룹이 뉴욕 법원에 챕터 15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고 이런 소식을 또 전했어요.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폭락을 한 그 시간을 살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이런 본격적인 폭락을 했던 그 시간이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 6시 41분 이후로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무려 25.1K까지 터치를 또 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몇 분 만에 급격하게 하락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 김프가 한 8%가 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이렇게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러면 이 리플도 언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 역시
6시 41분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되면서 이 저점을 찍은 그 가격대가 무려 0.42달러 선까지 터치를 또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것으로 볼 때 보신 것처럼 이 SEC의 중간항소 신청이 승인이 된 시간에 폭락을 한 것이 아니라 비트가 빠지면서 함께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중간항소 신청 승인이 이번 폭락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중간항소 때문에 이 리플이 다시 SEC의 발목에 잡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이 항소 일정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걸 보시게 되면 일단 법원이 이 SEC의 중간항소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C는 오는 8월 18일까지,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8월 18일이고 이게 지금 미국 기준이니까 아마 또 우리가 자고 일어나게 되면 이 SEC는 중간 항소에 대한 본격적인 그 서류를 좀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런 일정들이 지금 요 문서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8월 18일까지 SEC가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9월 1일까지 이 리플사는 그에 대한 반론을 할 수가 있고 또 9월 8일에는 또 그에 대한 이 SEC가 답변서를 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에 있다라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법원에 추가 명령이 있기 전까지 이 문서번호 884의 데드라인은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렇다면 이 문서번호 884가 뭐냐면 요것을 보여드리면 지난 8월 10일에 내년 2분기 SEC와 리플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이 문서 번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88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 이 토레스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2024년 2분기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을 진행을 하겠으니 원고와 피고 측은 일정 조율을 하라라고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2023년 8월 23일,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5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 8월 23일까지 이 소송에 대한 이 블랙아웃 데이트, 그러니까 서로 안 되는 날, 그러니까 뭐 각자의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재판을 할 수 없다 하는 그 날을 미리 제출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.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 이 SEC 같은 경우가 중간항소 신청을 할 때 지금 이 거래소 간의 소송도 있으니까 이 리플 소송 진행은 좀 미뤄달라라고 하면서 정말 이 SEC는 최대한 이 시간 끌기를 하려고 지금 이 보류 신청까지 같이 했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 데드라인을 지켜서 진행을 해라 라고 명령을 또 다시 내린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SEC의 시간 끌기 작전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중간항소 신청을 또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또 리플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커질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는 이 SEC와의 소송이 예전만큼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아예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과거처럼 이 SEC의 발목이 잡혀서 가격 상승에 큰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요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브래드 걸링 하우스 빵형이 새벽에 법원이 이 중간항소 신청을 승인하니까 또 이렇게 트윗을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리마인더라고 하면서 이 SEC의 중간항소 요청이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팩트는 변경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것이 이 논쟁거리나 소송을 하는 이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리플이 SEC한테 발목이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이 법원의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성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지금과 같은 폭락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? 그것에 대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던 그 제목이 뭐였었냐면 과거 사이클에도 반복된 대상승을 앞둔 의도적인 60에서 70% 폭락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대폭락이 나타날까?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하루 만에 그 폭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어제 그 근거로
이 트윗을 보여드렸는데, 지난 1원 1000배나 상승을 했던 이런 대상승장을 앞두고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 채널 전환 후 60%나 폭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,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12배나 상승을 했을 때 이때 역시 큰 상승을 앞두고 상승 채널로 전환이 된 후 무려 70%나 폭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상승 채널로 변경이 됐는데 두 달 안에 60에서 한 70%의 그 폭락장이 과연 나올까? 라고 했었는데, 그런데 정말 현재 그 폭락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,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폭락을 했냐,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간밤에 최저로 찍었던 그 가격까지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54% 정도 정말 대폭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참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지만, 정말 이 과거 사이클과 비슷하게 현재도 먼저 이 대폭락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, 이것을 볼 때 진짜 어쩌면 이 큰 손들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력들의 바람대로 흘러가고 있구나,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갑자기 이렇게 큰 폭의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힘들고 과연 이것을 계속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또 크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 채널로 변환된 시점에서 여기서 이때와 같은 폭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, 아니면 그 이후에 찾아올 이 대상승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마음도 좀 추스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누군가 물량을 던진다라는 것은 반대로 누군가는 그 물량을 저가에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봐야 될 겁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